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재판부의 일제 관련 판결 이거 이야기하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1908년부터 망명까지 사시던 지금 청와대 옆쪽에 삼청동 집을 찾으려고 지금 재판 중인데 두 번이나 지금 저희가 재판에서 졌습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자부님 되시는 한 단재학당 이사장님 이덕남 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는 단재학당 교장 선생님 조병헌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조병헌 박사님과 우리 이덕남 여사님 모시고 단재 선생의 그 살던 집 터 찾는 이 방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조병헌 박사님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재판에 식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번에 그 김양호 판사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오늘 어제 칼럼도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국가 이익에 반대되는 재판을 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고 특히 국민과 동떨어진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재판관으로서 국민으로서 있어서는 되지 않을 일이죠. 특히 저희 신채호 선생님 재판도 똑같은 것입니다. 국가가 조선 총독부가 피탈해간 그 재산을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아주 격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김양호 판사는 일본 판사다, 네티즌들이 일베다, 토착애고다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독립군들이 활동하던 일제 시대에 김양호 같은 자가 있었으면 즉시 지금 독립군들이 찾아가서 권총으로 쏘아서 총살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당시에 했겠죠. 네. 스티븐슨 그 미국 사람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까지 쫓아가서 권총으로 사살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덕남 여사님, 시아버님이 사시던 집터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재판을 지금 1심 재판 고등법원 판결까지 패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좀 해주세요. 속상하죠. 예. 한마디로 속상하고 이게 나란가도 싶고 대한민국 법이 냉정하다 못해서 이건 냉정이 아니에요. 박해를 하는 것이지. 독립운동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박해를 하고 그것도 순국선열입니다. 그런데 집을 갖다가 순국선열이 없는 집을 잇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판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집을 신채호 선생이 직접 소유를 했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신문에 낼 때 본인의 소유 초가 6칸 문건을 분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요새 이야기하는 소유권 아니겠어요? 소유권 문건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더 상했어요. 예, 직접 시아버님이 사시던 집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고심을 하시는데 계속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그런 법이 없다. 결국 이 재판은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1심, 2심을 패소하면서 소송을 지내온 조병헌 교장 선생님 내용 좀 쭉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신 걸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이번 재판부가 볼 때에는 저희들이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 초과 6칸짜리 문건을 분실했으니까 없었던 걸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한 그 문건은 바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이제 문건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문건이 실제 광고에만 문건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그 문건을 저희들이 제출을 하지를 못했죠. 그게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분실했으니까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간접 증거를 저희들이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건 이제 판사들의 생각에 달려 있는 거죠. 직접적인 문건이 없으니까 간접 문건을 이만큼 제출했으면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없다는 이제 판사의 재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담당했던 판사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설상 그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지금 삼청동 2-1번지인지 그 동일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문건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 땅이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2-1번지 땅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증인 그 신문서도 작성을 하고 또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 증거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제 판결 결과고요.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여러 가지 관련 법령 중에 우리 독립유공자들의 재산을 찾아서 줘야 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재판 결과 패소 내용,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 대한민국 재판부가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저희들이 김양호 판사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왜 그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판사들이 이 역사의식이 없다, 영토의식이 없다, 국가관이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관이 있다든지 국가관이 있다라면 이러한 판단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민의 생각과 맞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면은 일본 국민 수준에 맞춰서 판결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판결이 저희들 이제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지죠. 그래서 역사의식과 영토의식이 없는 그런 판결이라고 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판사들이 법전 공부하고 재판정에서 판결만 하지 간접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소양이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다. 아주 엄정한 사법제도 안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자기 위주, 자기 중심, 자기 사고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은 법만이 아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판결들이 어떤 법이 미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판사들의 어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자세가 태도가 잘못된 것이니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됐죠.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했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법은 일본 총독부법 그대로 쓰고 있지 않아요? 연필 꼭대기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러니 일본식으로 할 수뿐이 없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에다가 분명히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개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일본은 총독부 법을 그대로 지금 개성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판사도 그렇게밖에 그 공부밖에 안 했을 테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뭐 한간에는 그러더라고요. 뭐 융희가 나라를 포기를 했다. 그런데 나라를 포기를 했다고 영토하고 국민까지 다 포기를 했는지, 그러면 왕은 포기를 했는데 백성은 그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건지, 국민은 개죽음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 순국선열에 대해서 말로는 무슨 선양을 한다, 무슨 머리로 뭐 정신으로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한다 하지만 그거는 말뿐이지요. 순국선열을 정작 위해 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저 이번에 그 재판을 하면서 저는 막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우리 시아버지가 1908년서부터 1910년 5월에 망명하셨거든요. 그 이전 사이에 살던 집인데 그 집을 갖다가 신체의 소유인지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면 그 뭐로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예, 지금 뭐 여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법이 잘못됐다. 일제 그럼요. 총독부 법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예. 판사들이 좋은 판결을 내리려 해도 법이 그렇다 하는데 우리 조변 박사님,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법이 잘못됐습니까? 판사들의 태도가 문제입니까? 재판 태도가? 두 가지 다 문제죠. 예. 네,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신채호 선생님 토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제국 때 토지 조사 사업을 해서 전국의 3분의 1을 토지 대장을 만들어서 등기부도 만들었죠. 그걸 이제 저희들이 양전 사업, 지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청동은 대한제국 시기에 지적도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서울에 만들어 놨던 것은 지금 다 없어지고 24장만 남아 있고요. 1910년도에 조선 토지조사법에 의해서 토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 땅은 1912년도에 토지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중국에 계셨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조선 총독부죠. 조선 총독부가 국어로 국가 땅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조선 총독부로 다시 소유권이 변경이 됐다가 단재 선생님께서 순국하시고 나서 그 2해 지나고 나서 그걸 갖다가 개인한테 불화를 합니다. 등기를 해서 개인한테 불화를 해서 지금은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대한제국 때 토지 조사를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로 한다라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도 그 토지조사법에는 국유로 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로 등록을 해버린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의 땅을 국가가 등록을 해서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개인 땅을 국가로 등록을 해서 등기를 해서 팔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건데 지금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그 본질은 보지를 안 하고 보지 안 하고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건 법이 없다. 그래서 못 해준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법도 잘못됐거니와 법을 해석하는 판사의 판결도 잘못된 거죠. 근데 법을 말씀하셨으니까 조선 총독부가 어떤 행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해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까, 법에? 그건 뭐 승계하는 게 맞고요. 모든 걸 다 승계를 해야 승계를 된다. 해서 네. 지금 이제 우리 토지 제도가 안정화됐죠. 그래서 그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그 이승만 학당 조장 같은 사람은 반일 종족주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우리 토지 제도가 지세 제도가 이렇게 확립이 되었다라고 일본 덕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김모 씨 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돌려줬다. 지금도 친일파들의 자손들이 땅을 찾는 게 거기에 법에 의한 겁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법이 문제인 게 진짜 통탄할 일이죠. 우리나라의 법은 부동산에 대한 원시 취득 최초로 등록한 것은 조선 총독부가 총칼 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토지 조사해서 국으로 빼앗은 게 그게 처음으로 사정이 돼서 그게 원시적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전 거는 법으로 인정을 안 해주죠. 그걸 원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조선 총독부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지금 삼청동 이통 4호 집이 단재 선생의 집이라는 문건이 없는 것은 왜 어떤 이유에서 없어졌습니까? 아유, 저 대한매일신보의 예. 광고란에서 저도 그걸 찾았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본인의 소유 초과 여석한 문건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분실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섭득을 하더라도 그거는 쓸모없는 휴지로 버려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광고이고 그 우리 아버님 성향상 없는 집을 있다고 할 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았다는 증언자들은 많아요. 거기서 사셨다는 거. 그래서 또 그 신배구 선생 문집에도 있더라고요. 예. 단제가 이제 그 삼청동에 살면서 그 밑에 이제 운막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집 노인이 병도 들어가지고 너무 그 허술한 이불을 덮고 자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당신 거는 그래도 덮을 만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갖다 줬대요. 이제 그런 정언도 있고 또 이제 변영로 선생도 거기서 사셨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면서 첫 아들을 낳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아기가 죽었어요. 아, 참. 예. 그래서 그 간일이라는 애가 죽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사모가 젖이 모자라니까 그냥 분유를 많이 사다 놨던가 봐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신식 여자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유를 먹일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체로 애가 그 100일 갓 지나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우유를 전부 개천에다가 도끼를 찍어가지고 개천에 버렸대요. 그런 얘기나 또 자식을 거기서 죽였는데 낳고 죽였는데 그 집에 대한 미련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뒤집힌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될 줄도 몰랐었고 우리 아버님은 1910년 5월에 망명하셨거든요. 해가지고 36년 2월 21일 그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오시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은 그렇게 해서 강고난으로 그냥 있었죠. 그렇고 그러고도 아니 해방이 됐는데 단재 선생이나 순국 선열들이
국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현충관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무후선열 또 무명선열 해서 위패만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 자손하고 연결고리가 됩니까? 국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래서 국가하고 무척 많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2009년에 반쪽알이도 안 되는 국적을 해서 받았죠. 그걸 받고도 지금 청주에도 우리 아버님 계시는 그 자리가 유적지가 2,700평가량 돼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국적을 해줬대서 가지고 가니까 재적 등본이 없으니까 못 해준다고 그래요. 등기를.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목 끝까지 제가 불만이 차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 중에 조병헌 네. 교장 선생님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이유를 댔는데 뭐 그 토지가 동일한 토지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네. 또 국가가 차지해야 될 의무 조항이 없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지금 판사들은 해석을 하는 건지 의무 조항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참 안타까운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중국에 계셔서 신고를 못해서 최초의 등록이 국가로 등록이 됐는데 문건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건이 없기 때문에 본인 소유라고 인정을 해줄 수 없다? 아니, 판사가 토지 대장이 있다든지 등기부가 있다든지 하면 판사도 필요 없죠. 뭐 바로 찾아면 되지.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간접 자료, 정황 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그걸 보고 판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없다고 본인 소유라고 인정을 할 수 없다라면 재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해줘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준다라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 체계가 무너진다고 보는 겁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해서 사정을 해서 첫 번째 토지 대장에 실린 게 그게 원시 취득인데 지금 신채호 선생님 그 소유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 이전에 분실한 그 문건, 네. 그거는 대한제국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문건일 겁니다. 그것도 실물은 없지만은 거기에 의해서 해준다라면 우리나라 법체계라든지 부동산 모든 것들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한 것을 최초 원칙 취득으로 보는데 그 이전 걸 인정을 해주면 지금 법체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해주는 게 정당한가, 정의로운가, 아니면 안 해주는 게 정의로운가, 이런 걸 가지고 판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정도 자료면은 해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예 법이 없다. 그리고 우리 법 체계가 이렇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냥 판결을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역사관이나 국가관이 없는 판사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 이덕남 여사님 말씀을 들으면 뭐 재산은커녕 아직도 국적을 찾지 못한 우리 그 순국 선열들이 많이 지금 계시고 이런 것들조차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여사님, 시아버님 단재 신채호 선생님 어떤 분이셨나요? 좀 다들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선생님의 말씀들은 알고 있는데 요즘 역사 인식들이 좀 희박해서
이런 방송들은 시청자도 많지도 않은데 네. 단재 선생님을 곁에서 보신 며느님이 어떤 분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화도 좀 소개해주고요. 저도 뭐 곁에서 본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1936년 2월 21일 서거를 하셨고, 예예예. 근데 그것도 여순 감옥에서 하셨잖아요. 예. 저희 집에는 아버님이 1910년 5월에 가셨기 때문에 가셔서 그 망명지에서 서거를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 위에 선대 말하자면 저한테는 할아버지 되시나요? 우리 아버님의 아버지. 네.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에서부터 그 우윗대로는 묘소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못 찾아요. 왜?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은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객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선대와의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랬고 우리 아버님이 또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제 결혼할 때 그때 이제 그랬대요. 그 우리 시어머니한테 나는 자식을 키울 때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나는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박자희 여사가 그럴수록 자식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기고 해가지고 1920년에 결혼을 하셨는 거예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놓은 게 우리 남편이거든요. 그 아들 하나 있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돌진하고부터 이제 조국에 가가지고 그래도 풍습하고 말은 조국을 익혀야 된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인사동에 사셨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예. 그랬고 이제 우리 남편의 이야기는 나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8살이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내가 그 눈이 멀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하고 아내 얼굴이라도 보고 눈을 감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인편을 보냈는가 봐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두 모자가 그분을 쫓아서 이제 북경에 다시 갔대요. 가가지고 한 달가량 같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은 개팍하고 그렇게 하고 아주 냉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겪어본 자기 아버지는 엄청 따뜻하고 그렇고 자상한 분이었다. 한 달을 같이 산 그 추억으로 그냥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걸 늘 떠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아버지하고 같이 산 기간이 한 달뿐이 안 한 됐다. 달이에요, 딱. 예, 단재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호랑이 같이 무서워서 뭐 아들한테 정도 안 주고 이랬을 것 같은데 아드님이 한 달 살면서 아버님의 사랑을 평생 처음으로 네. 듬뿍 느꼈다. 그걸 우리 그 부인 되시는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안 알려진 이런 사실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지금 그 일본이 한반도 토지 침탈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우리 조 박사님, 이 부분에 우리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이 토지 침탈 과정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다음 얘기를 들어보죠. 네, 그렇게 하죠. 네. 저는 이제 지적을 이제 공부했는데 사람한테는 호적이 있고 땅에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땅을 개인의 소유권 그런 이제 목적으로 소유하지는 않았죠. 공동 이제 생산하고 공동 자원으로만 여기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는
전부 이제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라는 어떠한 경계도 없었고 또 행정구역도 이렇게 논하져 있지도 않고 개인의 토지도 이렇게 경계라고 뭐 지번을 부여하고 면적이 얼마고 이제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구한말에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와서 좀 근대적인 토지 제도를 갖춰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양지 아문을 만들어서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4분의 3 정도 우리가 했는데 을사늑약을 맺고 이제 일본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승계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에서 했던 걸 전부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게 되죠. 토지 조사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빨리 이 토지를 침달을 수달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어디에 어느 만큼 땅을 가지고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급히 이 청량을 해서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적도를 만들고 토지 조사 사업을 하려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전문 청량을 해야 됩니다. 별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해서 거기에서 기준으로 해서 청량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빨리 세금을 그다 드려야 되니까 식민 통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전문 청량을 생략하고 대마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부산의 전령도, 거제도, 옥녀봉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연결을 해서 우리나라 청량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치가 중국 쪽으로 백두산 지나서 중국 쪽으로 올라가면은 한 350m나 500m가 지금 뒤틀어져 있는 겁니다. 일본이 전문 청량을 하지 않고 급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위치도 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량학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빨리 일본이 만든 식민지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제도를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지적 사업이라 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방대한 사업이라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 제도를 아직 완벽하게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만든 제도를 청산한다라기보다는 대한제국 때 우리가 했던 그 사업을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자본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지적제도, 토지 제도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요. 이거와 아울러서 지금 일제 잔재 청산 해야 될 게 많죠. 아직도 일본인 명의, 조선 총독부 명의 이런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서울의 한 10배 정도 되는 땅이 아직도 일본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환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단재 스님 땅 같은 경우에는 법이 없어서 못 해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국적 회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법들의 외외 조항으로 간주를 해서라도 국가가 해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이렇게 찾고자 하는데도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정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해방되고 그 조선 총독부가 다시 지배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계속 이어져 왔고 네. 현재도 국내에서 김양호 판사 같은 토착 외국 판사뿐 아니라 유석춘이 지금 이승만 학당하는 이영훈이 등등 친일을 찬양하고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언제나 이게 해결될지 그게 해결돼야 이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예, 단재 신채호 선생 거주지를 일제가 뺏은 과정 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시죠. 뭐 가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저희 아버님은 하여튼 그 일제가 저 토지 조사를 하기 이전에 1910년 5월에 망명하셨거든요. 그랬고
1900 그 이후 우리 아버님 망명하고 한 서너 달 있다가 네. 예, 국치죠. 예, 국치고 그러니까는 무슨 뺏기고 어쩌고 할 시간도 없고 지들 멋대로 그 저기 재단을 할 수가 있었죠. 예. 뭐 그냥 주인이 없으니까.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박사님이 일제가 어떤 방법으로 신태호 선생님 집을 뺏어갔는지 한 번 더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신고주의죠, 신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솔직히 우리 백성들이 이 글도 잘 모르고 그렇죠, 다. 예. 또 관공서 출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칼 차고 있고 전부 다 무서워서도 이런 무서워서도 그럼요. 접근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청량 비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청량 비용을 또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고요. 특히 이제 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천가에 붙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만큼 경제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청량비가 아까워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토지 조사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일본 인명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 땅이라 그러죠. 네. 예, 국가가 이제 뺏어간 땅이 전 국토의 40%까지 이르는 걸로 이렇게 절반을 통계가 나와 뺏어갔네요. 있죠. 예. 물론 이것이 이제 임야까지 이제 포함을 한 이제 면적입니다만은 그래서 교모한 방법으로 이제 착취를 했다고 보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다 불태웠습니다. 이건 이제 부르주아 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적은 것을 크게 하나를 두 개로 만들어서 땅을 수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엉터리다 해서 바로 사실도 엉터리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청량을 해서 도면을 만든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경계를 다투는 이제 소유권을 다투는 저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많이 걷어가기 위한 하나의 착지 수단으로 이걸 만들었다 해서 북한에서는 없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토지 지적주들이 그 일본 총독부가 어디 말도 안 되는 뭐 대마도 오고 부산 기점으로 만든 지적도 가지고 네. 새로 청량도 안 오고 그걸로 쓰고 있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나라 독립됐으면 새로운 어떤 청량도 해서 기점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걸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아니, 그 이런-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네. 아, 저기 이사장님, 이덕남 이사장님, 단재 선생 생가 찾는 소송을 지금 요 근래에 했지 않아요? 작년에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그 어떤 생가를 찾아서 돈을 가지겠다는 건 아니고 어떤 삐뚤어진 어떤 이런 제도 잘못된 걸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이사장님은 국적 찾기 운동을 해서 지금 많은 순국선열 국적을 찾아주셨잖아요. 그 차원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 소송을 해서 이걸 승소를 하게 되면 이런 사례를 가지고 계신 억울한 분들을 또 풀어주려고 한 것 같은데 소송을 시작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많이 겪었습니다. 겪어오는 과정에 그 순국선열 국적 없는 건 지금도 30만이나 되는 분이 국적이 없습니다. 네, 말씀 좀 없고, 크게 해주세요. 잘. 예, 없어서 그 순국선열들의 국적을 해주는 거는 그야말로 사명이죠. 나라 됐으니까는 사명으로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말로는 순국선열 선양 하면서도 그걸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그 어른들의 재산이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일본에 그렇게 당하기 이전에는
전부 그 농경사회였었어요. 이랬으니까 아마 가셨던 분들이라도 찢어지게 가난했다 해도 논서마지기 밭서마지기는 있어야지 저 식구가 호국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그 땅들은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목숨을 바쳐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말하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프죠. 그래서 저는 제가 나서서 이거 한번 해보고 해서 제가 승소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같이 구제가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사님이 이 그 집터 그게 욕심이나 산 건 아니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보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장 선생님 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잘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상고를 해야죠. 상고를 한다는 의미는 지금 항소심 이 잘못된 판결을 부당한 판결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게 우리가 굴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가졌던 그러한 기상, 우리 독립 운동가들의 그 정신 이런 걸 되살려서 정의가 바로선 그리고 또 그런 순국 선열을 이렇게 존중하는 존경하는 이런 이제 사회를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큰 의미도 있고 또 이 상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또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무국적자들 이제 국적 찾아주는 법 제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생님과 같이 이제 피탈 재산 독립 유공자들의 그 이제 피탈 재산에 대한 그 이제 환수법 이제 이런 것을 만들면서 이제 국민들 공감대를 이제 형성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일제 식민사관 내지 이제 토착 외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것은 상고를 해서 계속 다퉈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번 판결할 때 자료가 없다든지 우리들의 주장이 부당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좀 더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제출을 하고 뭐 결정적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제출을 하고 또 대법원에서 또 다른 판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정도면 자료가 충분하다. 이 정도면 인정을 해줘도 되겠다라고 또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기대도 이제 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만만치는 않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 상황에서 대단히 어려운 건데 여사님, 이번 그 단재 선생 집터 찾기 재판에서 이게 판사들한테 맡겨놓을 수만 없다.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 여론의 호소를 좀 해보자. 지금 뭐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역사 이야기하면은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민감한 정치 얘기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 이게 뿌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런 건 줄기고 이런데 뭐가 중원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알아주시고 이거 여론으로 단재 선생이나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독립운동가들 이런 부분을 좀 알리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아니죠. 지금 독립운동가들의 다른 분들을 지금 찾는 거는
시일이 좀 걸릴 거예요. 예. 걸리고 전 지금 당면 가제잖아요. 예. 당면 가제에서 국민 여론도 상당히 필요하지요. 예. 필요하고 또 법관들도 제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국민 여론이 좀 들썩거려 놓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다른 독립운동가들하고 연계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어른들이 국적이 없어서 예. 자기 후손들하고의 연결고리도 없는데 지금 그런 분을 찾는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 뭐 연계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선 할 수 있는 걸 해서 이게 첫 번째 사례로 이런 그 과거에 일제한테 뺏겼던 집터를 찾는 건 상징적인 의미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국적을 회복한 분들이 계시면 이 사례로 다시 그렇죠. 이런 어떤 집터를 찾을 수 있을 거다 보는데 예, 그 지금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많고 김영호 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 판사 나도 재판을 맞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법대로도 재판 안 하고 양심에 따라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 같고 기득권층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판결 1심 판결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 조병원 교장 선생님이 낱낱이 좀 판사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역사는 국가의 기반입니다. 역사가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역사의 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토지를 자기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올리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해외에 나가 있는 관계로 그걸 자기 이름으로 올리지를 못했는데 관련 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신 신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땅은 신성모라는 분이 대리 신청을 해서 신채호 선생님 앞으로 전부 다 사정을 해서 토지대장에 등록을 다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땅은 삼청동 땅은 그렇게 하지를 안 했거든요. 그건 선생님이 이제 불온 선인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일본 사람들이 매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리 했기 때문에 그 집이 단재 선생님 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빼앗아서 국가로 등록을 해서 조선 총독부가 그걸 갖다가 등기를 해서 돌아가시고 나자 그걸 등기를 해서 국가가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부동산 또 소유권 재산 취득의 시점으로 본다면 국가가 개인 땅을 뺏어서 그렇게 팔아먹었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지. 그 사람이 신채호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일반인이라도 당연히 그 사람 땅을 등기해가지고 팔아먹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지. 그래 하지 않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일본 사람하고 똑같지. 강도지 뭐. 아니 그런데 이게 판사 개인의 문제인지 우리나라 법의 문제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좀 그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증거 자료가 부족해서 단재 선생님 소유인지 확정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동일한 토지인지 확정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판사의 판단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될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위반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은 법 해석에 따라서 다르죠. 그건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법은 다 규제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에 그렇게 해주라는 게 없다라면, 해주지 말아라는 게 없다라면 해줘야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법 적용도 해석도 뭐 역사관이 없는 영도 의식이 없는 판사가 하니까 당연히 그러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제가 지금 화가 납니다. 네. 예. 그 대법원 상고도 뭐 우리가 뻔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여기서 중단을 할 수는 없고 네. 혹시 대법원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상고를 하실 건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일제징용 판결을 네, 제대로 네. 내렸는데도 하급심에서 뒤집어 버리는 네. 이런 사례 김양호 판사라는 이 투착외고 판사 그냥 이 방송 아니라면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해주고 싶은 네. 이런 판사들이 또 뒤집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법원 상고 등등의 재판이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론 개판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좀 공감대를 많이 이제 형성을 해 나가야 되겠죠. 저희들이 이 단재 선생님 땅이기 때문에 뭐 찾아야 된다, 돌려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독립유공자 들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 또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는 엄정한 사법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국가 간이 확실한 그런 이제 재판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또 국회하고도 저희들이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들을 찾아주기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이 든다라면 기존에 있는 법들 외유에 관한 법률들을 조항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단지 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건전한 시민들을 좀 교육시켜서 또 이런 데 앞장서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또 이리 전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건전한 시민 양성 교육에도 저희들이 좀 매진을 할 그런 이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용은 그 친일 매국노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용은이가 이성만 학당을 하고 있는데 거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단재 학당이 지금 설립돼 있으니까 뭐 방송을 통해서 단재 학당이 바른 역사를 이렇게 알리는 이런 역할을 좀 교장 선생님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여사님께 제가 여사님과 박사님이 번갈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제 부역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 에 맞서서 지금 여사님은 수십 년을 싸워왔는데 여기에 어떤 그 사례와 또 해결 방법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한번. 사례라고 할 거는 없고 예. 저는 지금 수십 년을 진짜 이 순국 선열을 위해서 지금 다퉈왔고 또 그걸 또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법이 왜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받는다면서 지금 법은 그대로 총독부법을 그대로 개성을 했느냐. 개성을 한 걸 지금까지 우리가 치러오고 있잖아요. 또 전에 보니까 선열들 국적회복 그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호주를 쓰고 있는 건 일본하고 우리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법이 이제 일본이 만든 법이라는 걸 그때 제가 확신을 했죠. 하고 나서 싸울 때도 그랬어요. 그 해방이 됐으면 그 법을 갖다가 당연히 폐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고 우리 법으로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재헌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말이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순국선열 호적을 안 해주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62분이 했거든요. 예. 2009년에 62분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법을 만드는 분들도 좀 그런 것 같아. 너무 말하자면 바운다리가 좁아요. 직계 비속이 인지청구서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실은 우리가 36년을 당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50년입니다. 일제한테 당한 게. 그 세월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한 세대가 30년을 보자고요. 50년이면 벌써 두 세대를 우리가 당한 거라고요. 그랬는데 그러자면 직계 비속이 하나도 없죠. 순국선열은. 없죠. 다 이제 정선, 고선, 고고선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직계 비속이 있는 집만 61분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럴 게 아니라 그걸 풀어놔야 돼요. 예우법에도 뭐 1대, 2대, 3대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말하자면 현재 입장에서 등록을 하는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분을 갖다가 선순위자로 잡아가지고 직계 비속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나저나 이것도 세월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이 많은 분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무리는 갈 거예요. 그래도 순국선열은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주고 순국선열을 갖다가 30만이나 되는 분들을 전부 유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국가가 배신한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국가가 안 해주는 건 배신이죠. 한마디로. 예. 예. 그 박사님은 지금 이제 일제 부역자가 아니라 신친일파가 장악하고 있는 뭐 재판부의 판사들이나 이 검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런 어떤 검찰이나 법원 위에 뭐 정치권 등등 이런 부분의 기득권 세력들 신친일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친일파들을 우리가 어떤 척결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친일이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꼭 이제 극일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친일 얘기하면 우리가 뭐 교과서나 책에서 배운 그런 인물들이 자꾸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앞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 민족 사학자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나 정인보 선생님이나 박은지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책상 밑에다가 다 넣어놨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반일 종족주의 이승만 학당 이용훈 교장 선생이 반일 종족주의를 썼을 때 저는 학회에다가 논문을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일제가 실시한 이 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미화될 수는 없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논문으로 써서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단죄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칼럼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제가 글로서 다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22일 날 제가 백범 기념관에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하는가 하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사 교과서를 편찬을 해서 그 이제 우리 한인 사회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동포들한테 역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인성학교에서 시켰는데 물론 우리 단재 선생님께서도 인성학교에서 교사로 국사를 가르쳤죠. 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가르쳤는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일본의 그 식민사관, 반도사관을 깨부수는 방법은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나라를 찾는 방법은 역사 말고는 없다. 오로지 역사로서 가능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역사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교과서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예. 요 나라, 금나라 역사도 다 우리 역사로 가르쳤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반도사관, 식민사관을 극복을 하는 길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단재 학당에서 저희들이 이제 단재학을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념사업회도 있고 또 단체도 있고 또 단재를 연구하시는 뭐 교수님,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단재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 모든 저술 활동들을 모아서 우리가 교과서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집대성한 게 없고 또 있는 것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좀 쉽게 풀어서 단재학을 저희들이 이제 정립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재 학당을 우리가 지금 학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에 보면은 이승만 학당, 세종 학당, 홍익 학당, 또 이순신 학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짜 단재 학당은 단재 선생님의 그 사상과 철학을 저희들이 개성을 하면서 좀 국제화를 시켜야 되겠다. 중국이나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선생님의 그 흔적이 있는 곳에 다시 그런 학당들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 민족 정신 역사관을 확립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제가 무슨 방송도 하고 신문도 하면서 제일 섭섭한 부분이 지난번에 이무철 지사님 별세하셨잖아요. 네. 대한민국 언론들이 부고도 썼는데 한 언론사가 쓴 부고 받아 써서 몇 개 언론사가 부고만 됐지. 그 황기철 보훈처장이 방문원 기사 한 줄 안 나왔고 나중에 장례 끝나고 나서 내가 왜 안 쓰냐니까 그걸 연합에서 하나 내보내서 몇 개 기사가 나왔는데 한강에서 대학생 하나가 술 먹고 죽은 거는 그렇게 쓰면서 또 연예인 축구 선수 하나 죽은 사람은 대통령까지 무슨 관심을 표시하면서 지금 최상 100세 되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담요도 들어주고 했는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돌아가셨을 때 카톡에다라도 직접 못 가면 조이라도 표했으면은 기사라도 썼을 거 아니냐. 무슨 국교한 사람 찾아오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방송도 역사 방송은 보지도 않아요. 어떤 여러 정치인들이 하나가 뭐 한마디 하면 우르르 가서 보는데 이게 잘못된 걸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역사를 좀 많이 가르쳐서 깨우쳐야 되지 않냐. 학교에서도 역사는 잘 가르치지도 안 하고 유튜브 방송에도 역사는 인기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이런 방송들은 나중에 자료로 남는 방송이라 나는 보고 어떤 유튜브의 EBS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보고 적게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당남 여사님, 네. 우리 단재학당 이사장님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데 할 일은 많고 그런데 앞으로 단재학당을 어떻게 발전시키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 말이에요. 이게 엄청 큰 일이죠. 큰 일이고 나이는 먹고 이제 건강도 별로입니다. 그래도 저 박사님 믿고 또 신한우를 믿고 잘 돼 나가겠지요. 그리고 예. 발전도 할 거고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이라도 어디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아직까지 전국에서 학사가 단재 박사, 단재 학사가 그러니까 저기더라고요.
한 80년 가량 돼요. 단재 박사 예, 석사가.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도 연구소도 있어요. 있는데 단재 연구소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에 유족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이 사람들 여전 앞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족한테 유물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물은 없다. 왜 없을 수밖에. 망명을 하셔서 망명지에서 돌아가신 분이고 그때가 어느 때냐고 돌아가실 때도 그러니까 그 부인도 유물을 챙겨오지는 못했었다 이 말이야. 그렇고 챙겨왔다 하더라도 그때 감시가 심하니까 다 뺏기고 불태우고 그랬겠죠. 그랬으니까 나한테 유물을 이야기하지 마라. 단재 선생에 관해서는. 그리고 단재 선생은 뭐 지금 뭐 사진은 뭐 임시정부가 어디고 사진 많습니다. 그래도 단재 선생은 딱 사진이라는 게 석 장뿐이 없어요. 아, 석장. 예, 딱 석 장이에요. 박자의 여사는 그나마도 없어요. 그 아, 사진도. 사진 한 장. 예, 없고 저기 동아일보에서 처음에 지금 영정으로 쓰고 있는 그 사진을 동아일보에서 원판을 그대로 우리한테 줬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가서 영정을 만들고 그때서부터 배포가 된 거죠. 됐고 뒤에 이제 왜 저 예간 신규식 선생하고 신석우 선생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이렇게 찍은 거 그거는 상해 홍구공원이라고 그래요. 그가 근데 그거는 그 예간 선생님 조카 딸 신순우 여사가 내놨어요. 그랬고 또 이제 저기 감옥에서 수임 번호까지 찍은 거 그거는 한참 후죠. 98년에 저기 심극추 선생의 따님이 여순 감옥에 갔더니 다 태웠대요. 거기를 전시장을 만들려고 거기 있던 물건을 다 태웠는데 그 당시로는 그 필름이 석영이라고 그래요. 석영으로 했대요. 그래서 다 태웠는데 불타다가 안 타니까 그거를 그 관장이 되는 사람이 꺼냈대요. 꺼내갖고 이제 다시 다 씻었는데 그래도 그 불탄 자리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극주 선생의 딸 심홍옥이가 여순 감옥에 가서 98년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아, 지금 보관하고 계세요? 그 이제 저기 가면 있죠. 기념관에. 아, 유일한 유물이네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지금 뭐 단재 선생님 지금 청와대 옆쪽 삼청동에 예, 그 살던 집터 예, 이게 지금 그 재판을 해서 찾으려고 일제가 조선총독부가 뺏어갔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내놔라 했는데 1심 패소, 2심 패소 지금 상고심에 올라가고 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기사도 몇 개 나왔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들이 너무 그 역사 쪽에 좀 신경 쓰지 않고 또 역사를 공부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역사 연구도 안 하고 또 역사도 그 일제 식민사관의 그 계보에 의해서 장악되고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수구들 지금 이 세력들은 뭐 이승만 얘기하면은 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진보들 또 이런 어떤 단재 선생님 그 단재 학당 이런 데 좀 관심 가지고 좀 우리가 역사에 대한 어떤 공부들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단재 학당에 우리 교장 선생님 또 이사장님 모시고 처음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단재 학당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2번이든 3번이든 일주일에 1번이든 여기서 단재 학당에서 역사 강연을 우리 교장 선생님이
주대해 주시고 일단은 교장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스타가 좀 되시야 예, 시청자도 감사합니다. 많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가 스타가 되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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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